Hello guys. 이곳은 코친이고요. 코친에서 24시간 머무르고 있는 와중에 제가 이번에는 제가 영화를 좋아하고 또 영화를 보면서 느끼는 어떤 그런 감정들과 영감들을 또 공유하는 걸 너무 좋아해서 그래서 저는 이번에 2025년 상반기 이제 7월이지 않습니까? 반이 지나갔는데 그 상반기 동안 본 영화들에 대한 어떤 리뷰와 어떤 반짝반짝한 저의 영감들을 공유해보는 그런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의 첫 번째 영화는 바로 이터널 선샤인이라는 영화입니다. 아마 모든 분들이 다 유명한 이 영화를 다 보셨을 거예요. 저는 정말 너무 좋아해서 정말 몇 번이고 봤는데 이번 연도에 1월에 들어서 또 한 번 다시 봤거든요. 넷플릭스에서 봤고요. 여전히 너무 재밌고 너무 흥미롭고 너무 신기하고 이렇게 만든 영화 감독님은 정말 어떤 대단한 분이실까 이런 생각이 존경심이 들 정도로 너무 정말 즐겁게 봤습니다. 저는 이터널 선샤인은 어떤 느낌이 저한테 들냐면 어떤 어른들을 위한 로맨스 판타지 동화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애니메이션 같이 어린이들을 위한 동화는 항상 선과 악이 존재하고 그 안에서 단순하게 또 아름답게 그려지잖아요. 근데 이터널 선샤인을 이제 어른들의 삶에서 느끼는 어떤 삶의 복잡한 연인 관계, 연인과의 심리도 나오고 그러면서 동시에 판타지적인 특히 그 기억이 사라지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물건들이 사라지는 그런 기억들이 사라지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정말 어른들을 위한 정말 아름다운 동화가 아닐까? 물론 어른들을 위한 동화이기 때문에 뭐 내용이 단순히 그렇게 아름답고 항상 뭐 그렇지만은 않은 내용도 있고 현실적인 내용도 많지만 생각해 볼 만한 정말 판타지적인 어른들을 위한 동화라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었던 영화입니다. 저는 특히 여자 주인공 클레멘타인에 대한 캐릭터가 너무 정말 매력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매력적인 그런 캐릭터를 어렴풋이 어렸을 때부터 항상 꿈꿔왔던 것 같은데 그 클레멘타인의 어떤 머리 색깔, 염색 색깔이 자주 바뀌는 그런 변덕스러운 정말 사랑스러운 매력과 플러스 그 남자 주인공의 소극적인 그런 약간의 내성적인 뭐 여자들과 눈도 못 마주치는 그 둘간의 케미가 또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특히 첫 만남 때. 언 호수에서 둘이 즐겼던 그런 추억은 정말 어른들이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동화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너무 사랑하는 영화고요. 정말 이런 영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했고 마법 같은 솔직히 말하면 동화가 아니라 마법 같아요. 어른들을 위한 판타지 마법 연애 사랑 이야기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던 영화였습니다. 두 번째 제가 본 영화로는 원초적 본능입니다. 저는 넷플릭스에서 봤거든요. 근데 원초적 본능 그 포스터와 원초적 본능이라고 주는 제목이 주는 그런 느낌에서는 그냥 에로틱한 영화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원초적 본능을 에로틱한 영화로만 생각하고 있다가 리뷰를 찾아봤는데 너무 재밌는 범죄 스릴러라는 영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넷플릭스로 이번 초에 처음 보게 됐습니다. 너무 유명한 영화잖아요. 정말 너무 재밌었고 그 배역을 연기한 샤를로스 테론인가? 그 여주인공이 너무 판무파탈이야. 너무 아찔하면서 너무 솔직히 말하면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는 저렇게 못할 것 같은 저라면 저렇게는 못할 것 같은 어떤 그런 치명적인 매력을 가진 같은 여자로서 봤을 때 어떻게 저렇게 행동하지? 특히 제가 어떤 장면에서 그렇게 느꼈냐면 그 초반부에 그 여자를 두고 신문을 해요. 남자 경찰관들이 다 앉아서. 근데 그 자리에서 굉장히 짧은 딱 붙는 드레스를 입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잘 생각은 안 나지만 아마 속옷을 안 입었었나? 노팬티인가? 그 자리에서 갑자기 다리를 이렇게 꽈요. 다리를 이렇게 꼬는데 다리를 꼬면서 그 찰나에 그 남자들 앞에 있는 남자들을 두고 그 다리를 꼬면서 살짝 자신의 아마 노팬티는 아니었을 거예요. 살짝 자신의 속옷을 보여주나? 했던 장면을 보고 저는 와 나라면 저렇게 못했을 텐데 하는 저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절대 할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그런 할 수 있는 여자를 보면서 정말 와 진짜 제가 할 수 없는 부분을 연기를 하는 그 캐릭터를 보면서 정말 아 이 여자 너무 아찔하고 매력 있고 아 그런 여자라고 생각했었어요. 제가 정말 될 수 없는 어떤 캐릭터로서의 어떤 매력을 느꼈다고 할까요? 그리고 또 이 여자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여자가 제가 봤을 땐 이 캐릭터가 사실은 영화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이 캐릭터가 이 여자 주인공이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에요. 정말 위험한 인물인 게 왜냐면 그 주위 사람들이 다 의문의 사고 등으로 인해서 계속 죽어나가요. 그런 것들을 통해 봤을 때도 이 여자가 위험한 인물인 건 알겠어. 게다가 플러스 약간 좀 크레이지한 어떤 그런 성향이 있었던 것 같아. 봤을 때는 그랬어요. 굉장히 위험하고 크레이지하고. 왜냐면 그 레즈비언의 어떤 그런 관계도 있었기 때문에 그 엔딩 역시 굉장히 그 암시되는 것들이 보면 위험한 여자. 라는 것을 저는 보면서 내내 정말 그치만 정말 오락 영화로서 너무 재밌게 봤고 너무 이 범죄 스릴러로서 너무 재밌게 봤기 때문에 정말 꼭 한번 안 보신 분들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세 번째 제가 본 영화는요. 바로 1월에 봤죠. 서브스턴스라는 영화입니다. 이 그 영화는 영화관에서 봤어요. 제 돈 주고. 뭐 요즘 하는 개봉하는 영화 이런 거 봤을 때 리뷰가 너무 충격적이에요. 당신은 정말 충격 이상의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정도의 리뷰와 2025년 들어 최고의 파격적인 영화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제가 너무 호기심이 들어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나 드라마를 혼자 보기가 힘들 정도로 감정이입이 너무 잘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런 사소사소한 굉장한 그런 세밀한 장면에도 감정이입이 너무 잘 돼서 굉장히 막 깜짝 놀래고 굉장히 막 충격을 받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혼자 그 영화를 봤는데 사실 저는 그런 어떤 주사 이런 잔인한 장면 굉장히 저는 충격적이고 엽기적인 영화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초반부에 새우 막는 장면이 또 나와요. 근데 그 장면에서 저는 굉장히 재밌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늘 야만스럽고 개걸스러운 어떤 추잡하게 먹는 그런 것들을 표동해서 너무 저는 재밌게 와닿았었던 영화이기도 하고요. 영화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때 얼마나 우리가 젊음에 대한 갈망이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젊음이라는 거는 굉장히 솔직히 보면 우리가 젊었을 땐 젊음이 좋은지 모르고 젊음이 이쁜지 모른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좀 알겠는 게 예를 들면 옛날에 우리 카메론 디아즈, 뭐 스칼렛 요한슨 너무 어리고 예쁘고 정말 탱글탱글하고 그런 옛날에 그 전성기를 누렸던 그런 드류 베리모어 이런 영화 배우까지 지금에 보면 굉장히 여기 주름 많으시고 주름이 자글자글 하신 걸 볼 때마다 정말 젊음이 정말 큰 자산이고 정말 젊음의 순간은 되돌릴 수 없는 그 엄청난 큰 귀한 자산이구나 이런 걸 깨닫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 동안 보면서 젊음에 대한 어떤 갈망 이런 것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게 됐던 영화였습니다. 네 번째 영화로는 위키드라는 영화를 영화관에서 봤는데 그때 한참 개봉했기 때문에 제가 관심이 있어서 봤고요. 이 영화를 보면서 생각이 드는 건 영웅이나 이런 특별한 재능 있는 사람들은 조금 별나야 되는 걸까? 이런 생각도 했고 어떤 이런 영웅들은 어떤 별나는 게 정해져 있는 걸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굉장히 특별한 인물이잖아요. 이 주인공이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생각도 들었고 또 사랑스러운 아데리나 그란데 역할 미워할 수 없었던 절대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다섯 번째 영화로는 더 폴 디렉터스 컷이라는 영화예요. 이 영화는 굉장히 예술적인 영화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 줄거리는 뭐냐면 자살을 기도하는 한 병자와 한 꼬마와의 우정을 통해서 그 추락하는 그 영혼을 그 꼬마가 구원해주는 그런 이야기인데 정말 예술적인 씬들이 많았고 자살을 기도하는 그 주인공이 이
여자 꼬마한테 이야기해주는 그 이야기를 영화로 풀어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영화 중간중간에 이 꼬마가 듣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꼬마가 봤을 때의 시선으로 예를 들면 누가 죽었을 때 이렇게 화살을 맞잖아요. 그거를 거북이 등으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6번째 영화로는 조커 폴리아데라는 영화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대한항공 인천 마드리드 구간에서 봤거든요. 대한항공 마드리드, 인천 마드리드가 15시간으로 굉장히 길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대한항공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보면 굉장히 영화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조커 폴리아데였습니다. 이건 최근에 개봉한 영화였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조커 1을 봤었어요. 근데 조커 1에 대한 어떤 제가 인상이 굉장히 깊었거든요. 왜냐면 조커 1에서 제가 느낀 거는 현대판 조커는 이런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현대 사회는 정신적으로 열악하다고 해야 되나? 정신적으로 우리가 물질은 풍부해졌지만 정신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덜 행복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현대판 조커는 이런 조커 1에서 보여줬던 그 모습들이 바로 우리 현대판 조커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조커를 도우려는 상담사가 있어요. 그 상담사를 통해서 조커에 대한 어떤 동정심이 조금 있었고요. 그러면서 결국 비극적으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결국 비극적으로 끝나는 것에 대해서 좀 이 영화가 슬펐습니다. 개인적으로요. 왜 조커 1에서 그 모습이 현대판 조커라고 했냐면 왜 과거보다 현재가 정신적인 질환을 가진 수가 더 늘어났잖아요. 그런 것을 봤을 때 현대에서 일어난 조커는 이런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든 게 그 조커가 초기에도 그렇고 계속 무시를 당해요. 무시를 당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 과거 어렸을 때 유년 시절을 정상적인 유년 시절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과거에 응축돼 있었던 어떤 그런 분노가 살인으로 표출이 되면서 조커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이게 과연 현대판 조커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7번째로 제가 본 영화는 또 대한항공 인천 마드리드 구간에서 봤던 헤어질 결심이라는 박찬욱 감독님의 영화였어요. 굉장히 영화가 천천히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계속 처음에 보시는 분들은 지루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스토리가 나름 탄탄하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초기에 어떻게 보면 밀에 관한 이야기인 것 같았어요. 아내가 있는 어떤 형사가 한 어떤 용의자를 두고 호기심 반, 관심 반, 흥미 반 이런 거에 관한 막 그 여자를 훔쳐보고 이런 것에 대한 러브 스토리에 관한 이야기인 줄 알았지만 어떻게 보면 스릴러도 연루되어 있는 정말 나름 재밌었던 영화였습니다. 8번째 본 영화로는 컴플리트 언어 마지막 영화인데요. 대한항공에서 또 인천 마드리드 구간에서 봤던 영화인데 저는 티모시 샬라메가 나와서 관심 있게 봤던 영화였어요. 근데 정말 전형적인 인물 전기 영화인데 이거를 다만 현대식으로 담담하게 밥 딜런 캐릭터를 연기하신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면 제가 기억나는 장면 중에 하나는 티모시 샬라메 그 밥 딜런이 이렇게 전쟁이 났다는 그런 속보와 함께 막 사람들이 술렁이고 이럴 때 공연을 해요. 공연을 하고 나서 여러분이 혼란할 때입니다. 이럴수록 더 사랑하세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바로 그 실비아 손을 딱 잡고 일어나서 키스를 하는데 그 모든 장면이 너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면서 굉장히 멋있는 거예요. 그 장면이 굉장히 저는 좋았고요. 개인적으로 너무. 그리고 또 한 명 기억나는 장면은 실비아와 헤어져요. 실비아가 결국 그 축제 가서 결국 배 타고 가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밥 딜런이 잡아요. 그 한 창을 두고 밥 딜런이 실비아한테 어디 가냐고 했을 때 이제 헤어지는 거잖아요. 둘이 이제 헤어짐을 고할 때 나는 간다고 실비아가 이런 식으로 말했을 때 밥 딜런이 엄청 담담하게 연기를 하는 게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막 그 사람을 막 애절하게 붙잡지도 않아요. 근데 갑자기 그 실비아가 간다는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그 밥 딜런이 뭐 말도 안 해. 그냥 말도 안 해. 어떤 감정을 내비치도 않아. 근데 갑자기 담배를 꼬아 부어요. 갑자기 담배를 꺼내요. 그래서 담배를 피더니 뭐 가지마 뭐 이랬나? 뭐 담담한 거야.
그 장면이 정말 솔직히 개인적으로 멋있었습니다. 정말 전형적인 인물 전기 영화고요.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저의 2025년도 상반기 영화, 제가 봤던 영화들을 얘기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재밌게 즐겁게 보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보셨던 즐거웠던 영화를 다른 친구들과 많이 나누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많이 사랑하시고 행복하시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